안녕하세요, 켈린. 미국에서 온 김 샬럿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한국어 단어를 쓰는 사람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정작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쓰는 말이 한국 단어라는 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또 저 같은 한국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근히 아는 척을 하고 싶어지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많이 유행하는 한국어 중에 하나는 아니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말해야 해요. 액센트랑 말투가 중요해요. 아니 이거는 당연히 한국 드라마들이나 가수들 때문에 유명해진 건데요. 한국말로 아니는 no란 비슷한 뜻이죠. 버전하거나 약간 배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아니라고 하면 많이 다른 뜻이에요. 미국에서 아니는 no라는 뜻이 아니고요. 약간 뭔가 어떤 곤혹스러운 상황이 터졌을 때 할 수 있는 느낌으로 하는 말이에요. 뭔가 약간 같이 노는 친구가 간신을 놀린다면 간신히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니, please stop. 이렇게 말해요. 미국 사람들은 아니가 no라는 건 모르고 약간 그냥 짜증났을 때 쓰는 말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는 실제로 한국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냥 짜증나거나 아니면 약간 곤혹스러운 상황에 그냥 쓰는 의사원 느낌으로 쓰이고 있기도 하죠. 그게 그대로 미국에서 유행한 거예요. 만약 우리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막 악플 달아주면 저는 그거 읽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면 화이팅이에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쓰는 화이팅은 영어 fighting을 옛날식으로 쓴 것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fighting이라고 하면 응원하는 느낌이 아니고요. 약간 뭔가 싸움하다, 싸우기 직전, 아니면 그냥 싸움을 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응원할 때 fighting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한국에서는 fighting이 화이팅이 됐고, 이게 응원하는 느낌으로 변했잖아요. 그런데 이 화이팅이라는 단어가 역으로 미국으로 수입이 됐어요, 최근에. 요즘 젊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이 단어가 많이 쓰여서 보통은 힘내라라고 할 때는 let's go라든가 good luck이라고 많이들 하는데 이제 화이팅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요. 글로 쓸 때도 fighting이라고 안 쓰고 글자 그대로 화이팅이라고 써요. 참 재밌죠? 이게 유행이 된 거는 그냥 한국 드라마들 때문인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힘을 줄 때 화이팅이라고 외치거든요. 이게 미국 사람들 뒤에는 엄청 귀엽게 들려요. 화이팅! 뭔가 귀엽지 않나요? 우리 구독자님들 내일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이거 영어로 말하면 딱 이래요. Hope all my subscribers have a great fighting day tomorrow. 참 재밌죠? 또 다른 예를 들면 미국에는 4D라는 단어가 얼마 전에 유행을 했어요. 4D가 뭔지 아시죠? 4dimension이라는 뜻인데 2D, 3D, 4D, 4차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4차원이라는 의미의 4D는 수학적이나 과학적인 의미로만 미국에서 쓰였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수익적이 이상한 사람은 4D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어떤 기획자가 남들 알아듣기 힘든 소리를 막 하고 있으면 That guy is in his 4D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 완전 4차원 성격이야. 이런 뜻이에요. 미국에서는 원래 성격이 이상한 사람을 4차원이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최근 K-pop 가수들이 자기들 그룹에서 가끔 성격이 이상하거나 가끔 뜬금없이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두고 4차원이라고 부른 게 이 급으로 수입된 거예요.
그런데 이 4차원이라는 단어는 미국에 없거든요. 미국에도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을 부르는 단어들은 있어요. 보통 dork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거는 진짜 이상하고 불쌍한 사람을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미국에서 쓰는 한국 단어인 4차원은 약간 성격이 이상한데도 기분 나쁘지 않은 약간 호감인 상태인데 성격이 이상한 사람을 부르는 말이에요. 딱 한국에서 말하는 4차원이라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정확히 수입이 된 느낌이에요. 또 진짜 재미있는 유행어가 하나 있어요. 그럼 뭔지 맞춰보세요. 막내. 이게 뭘까요? 막내. 이건 막내라는 뜻이에요. 미국에도 막내를 부르는 용어는 있어요. 영어로는 the youngest라고 하죠. 그런데 이 youngest를 사실 일상생활에서 사람 부르는 용어로 쓰지는 않아요. 미국에서는. 딱 그냥 누군가에게 막내를 소개할 때라든가 업무적이거나 약간 올바르게만 해야 하는 상황에서 쓰는 말이죠. 딱 막내라는 어감의 단어는 미국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우리 막내라든가 어이 막내 이렇게 막내를 부르기도 하고 막내라는 게 또 굳이 가족끼리 쓰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족이 아닌 어떤 일하는 직장에서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을 막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딱 이런 느낌의 막내라는 단어가 미국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한국 가수들이 자기 그룹에서 가장 어린 사람을 막내로 불렀는데요. 그걸 이제 미국 사람들이 들여와서 막내라는 단어를 유행시켰어요. 여기에 이제 클린시에 유행하는 단어가 마디인데요. 마디는 막내만큼 크게 유행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마디보다 더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모르실 수도 있는 한국어예요.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더 자주 쓰는 한국어 유행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맞네라는 단어예요. 맞네. 이 단어를 말할 때는 맛의 액센트를 크게 줘야 해요. 맞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도 한국 가수 그룹들의 팬들이 많이 써서 유행한 단어인데요. 막내 같은 맛이를 부르는 말이에요. 가족이나 어떤 단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 보이고 귀여운 사람을 부르는 말이에요. 방탄소년단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지인을 보면 막내라는 말이 어울리는데요. 동생들이 가끔 보면 더 성숙해 보이고 마빈 지는 가끔 엄청 어리고 귀엽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는 막내라고 불러서 유행이 된 말이에요. 막내는 여기서 의미가 더 커져서요. 가족 구성원에서 원래는 가장 장녀 막이인데 막내보다 더 어려 보이고 귀여운 느낌이면 막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막이보다는 막내보다는 막내라는 말이 미국에서 유행을 했죠. 그리고 보통 막내가 4차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4차원 막내가 어떤 시험을 보러 가야 할 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4D 막내 화이팅! 이렇게 말하면 이거 완전 한국어 아닌가요? 그런데 웃긴 게 이게 아직도 한국어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게 참 웃겨요. 그런 상황에는 저 혼자 좀 막 아는 척하고 싶어지는데 그러면 꼴 보는 거 싫어질까 봐 그렇게 아는 척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것도 아는 척 하고 싶은 거 엄청 풀고 싶어서 풀 곳이 없어서 유튜브에 마구 풀려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럼 더 아는 척 해볼까요? 아니라고 말하는 게 이게 요즘 미국, 한국 팬들 사이에서 과하게 많이 쓰이고 있어서 이걸 두고 좀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요즘 미국은 좀 이상한 시대가 찾아왔어요.
요즘 미국에서는 좀 언어에 관련해서 되게 민감한 시기거든요. 아마 미국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모르실 텐데요. 미국 인터넷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이면 요즘 미국에서 영어 파괴 현상이 가장 뜨거운 관심이라는 것은 아실 거예요. 뭐 Reese라던가 스키비비, 뭐 Chad 이런 거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완전 새로운 단어들인데요. MZ 세대들이 표준어 영어보다 더 많이 쓰는 단어가 돼서 어른들이 지금 많이 화가 많이 났거든요. 사실 이게 전부 인터넷에서 시작된 새로운 단어들이에요. 뭐 간단하게 reese라는 단어는 약간 매력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뭐 raise up이라고 하면 뭐 여자를 꼬시다 뭐 이런 뜻이 돼요. 어린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엄청 쓰면서 미국에서는 제대로 된 표준어를 좀 쓰자는 말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런 이상한 유행어들 때문에 뭐 가만히 있던 한국 유행어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했어요. 뭐 아니라든가 뭐 개박, 화이팅 뭐 이런 한국식 유행어는 진짜 raise up처럼 과도하게 많이 쓰는 단어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미국 사람들은 이제 표준어를 쓰지 않고 새로운 미국 단어들을 쓰면 내가 썩는다고 말해요. 실제로 brain rot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많이 쓰이는데요. MZ 세대들이 너무 과하게 영어를 파기하는 현상을 두고 brain, 내가 rot한다, 내가 썩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런 경우가 가끔 있다고 들었어요. 한국의 경우는 과하게 일본어를 쓰는 경우를 두고 표준어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었다는 말을 봤어요.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것은 무대뽀라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무대뽀는 사실 일본에서 앞뒤 안 가리고 막 행동하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단어였는데 이게 한국에서 어감이 좋고 뭔가 뭐 아무것도 안 보고 대포처럼 쏴버린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서 한국어처럼 쓰기 시작했다고 봤어요. 이런 단어가 한국에도 너무 많아서 이런 단어를 쓰지 말자고 하는 말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그러한 상황이 최근에 생긴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한국 단어를 쓰지 않게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이유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은 자유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쓰든 상관이 없고요. 특히 영어라는 것은 사실 고유의 언어가 아니고 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라틴계나 뭐 프랑스 등등 많은 나라의 언어들이 섞인 것의 결과물인 언어거든요. 그리고 그런 언어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말이 영어로 들어오는 것은 뭐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언어가 생기던 방식이었으니까요.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뭐 rees라던가 뭐 한국어 아니나 뭐 막내 같은 단어를 비판하지만 사실 그런 단어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언어의 발전이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쓰이는 일반적인 단어도 다 그렇게 시작해서 생겨서 영어로 정착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에는 그런 단어들의 생성을 맞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그것에 크게 완전 동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랑 일본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는 일본에게 colonize 됐던 안 좋은 시대 때문에 단어들이 들어온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한국말로는 이거를 일제의 잔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어를 쓰는 것은 미국에서 한국 유행어를 쓰는 거랑은 다르다고 봐야 해요. 오히려 한국에서 일본어를 쓰는 것은 미국보다는 약간 프랑스나 독일 근처 국가에서 세계 2차 대전의 나치로부터 들어온 단어를 쓰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나치들이 쓰던 단어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유럽 전역에서 쓰였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나치들이 쓰던 단어라는 게 밝혀지면서 그런 단어를 쓰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그 단어들은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한국의 젊은 한국 사람들은 가끔 일본에 대한 일제 잔재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글쎄요. 저는 이게 전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도 세계 2차 대전 나치에 대한 것은 한국이 일본한테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다뤄요. 한국이 일제 잔재를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 미국이 나치 잔재를 없애려고 하는 게 더 엄청난 일이에요. 장담컨대 한국은 서방권이 나치의 잔재를 혐오하는 것에 비하면 오히려 일본에겐 널널한 수준이에요. 구독자님들, 아디다스라는 스포츠 용품 회사 아시죠? 사실 아디다스를 만든 사람이 나치 방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디다스는 아직도 장사 많이 하고 있고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 아디다스에 나와서 광고도 하고 아디다스는 엄청 유명하고 세계적으로도 또 한국에서도 사랑받는 옷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직 미국에서는 아디다스를 엄청나게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디다스는 항상 나치에 대해 혐오하는 말을 하고 자기들은 나치를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평생 증명하면서 마케팅을 해왔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 갔던 카니에 웨스트도 아디다스랑 일을 했었다가 카니에 웨스트가 나치에 대한 옹호 발언을 하면서 아디다스가 카니에를 완전히 손절하고 인연을 끊어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카니에가 한국에 갔을 때 어떤 한국인이 카니에에게 Fuck Adidas라고 한 것이 화제가 되었죠. 아무튼 이렇게 미국을 포함한 서방권 나라들은 나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혐오하고 나치 잔재로 들리는 모든 단어들과 언어들을 쓰지 않기 위해 노력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일제 잔재인 언어들을 쓰지 않게 하는 움직임을 하는 거를 완전히 이해하고 동의해요. 한국의 몇몇 젊은 사람들은 일제 잔재를 없애는 것에 대해 오히려 비판적이고 언제적 이야기를 하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한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이랑 나쁘게 지내는 것은 좋지 않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치와 손잡았던 과거를 좋게 봐주거나 그때 당시에 언어를 써주면서 그들을 옹호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일제 잔재에 대해서 과민 반응하는 것, 저는 절대로 과민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 미국에서 지금 생겨나는 한국어 유행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미국을 침략한 적이 있나요?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한국은 가장 강한 동맹국 중에 하나인데요. 오히려 한국어를 쓰면 좋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지금 한국어에 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어를 포함한 완전히 새로운 미국의 단어들을 두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는 한국어인 화이팅이 일제 잔재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이거는 한국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곳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거기서 일제 잔재가 아니라고 밝혔어요. 화이팅은 전이나 투지라는 뜻인 영어 fighting spirit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신빙성이 있다고 해요. 그게 1930년까지는 fighting이랑 fighting spirit가 함께 쓰이다가 나중에는 spirit가 빠지고 fighting만 쓰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 화이팅이 이제 잔재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걱정 없이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미국에는 이런 웹사이트들이 많아요. 어떤 단어가 나치의 잔재인가 아닌가 확인해주는 사이트요. 한국에도 그런 사이트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 만들 때는 웬만하면 일제 잔재인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그런 단어를 쓰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울 때 정식적으로 한국어 어학당에서 배운 것보다는 드라마나 한국 가수들의 리얼리티 쇼에서 배운 경우가 많거든요. 또 친구들이랑 대화하면서 배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일제 잔재인 단어를 쓴다면 꼭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유행하는 한국 단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제가 또 다뤘으면 좋을 것 같은 주제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오늘도 재밌게 제 비디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미국에서 온 Tim Shallot